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인스타그램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까지는 거의 아마존만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존 이야기만 하다가 2019년에는 뭐 아마존 인스타 SEO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유튜브 상위 조회 목록을 보시면 이게 제 거 중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본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아마존보다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인스타그램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존이 인기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늘어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2020년에 제가 생각할 때 큰 트렌드로 이제 발현될 만한 것 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AR입니다.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스냅챗이나 뭐 그냥 단순하게 사진 앱에서도 AR이 이제 새로운 게 아닌데요.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동물 스티커처럼 돼가지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AR들 있잖아요. 그런 게 워낙에 이제 좀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진짜 단순한 앱에서도 그런 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돼버려서 이제 AR에 대해서 좀 많이 친근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도 AR 쪽 푸시를 좀 많이 해야겠다 느꼈나봐요. 그래서 상품 홍보가 가능할 정도로 AR을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에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인플루언서신지 아니면 실제 레이반 계정에서 선전처럼 찍은 이 사진을 보고 거기에 있는 상품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AR로 자기 자신이 한번 써보는 그런 형태의 AR 시스템을 현재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이커머스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상품을 그냥 단순하게 진열된 걸 보는 게 아니라 AR을 활용을 해서 직접 입어보거나 써보거나 아니면은 들고 있거나 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 혹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AR이 인스타그램에서 2020년에는 좀 더 많이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타벅스 같은 업체에서는 쿠폰 같은 걸 만들어서 AR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냥 단순하게 스티커나 클릭할 수 있는 링크에서 벗어나서 상품을 AR로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 팔로워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 이야기인데요. 틱톡이라고 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커가고 있는 SNS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트위터, 여기 아래 보시는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쪽으로 컨텐츠를 끌고 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아직도가 아니지, 이 몇 년 전부터 단순하게 바이럴 비디오 하나로 유명해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틱톡은 영상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지니까 바이럴리티를 활용할 때는 틱톡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을 좀 꾸준히 다시 내 계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아직도 인스타그램이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트위터 같은 자체 플랫폼이 있는 회사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예시여서 크로스 플랫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여기 스크린샷을 찍어왔는데, 여기 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은 트위터를 스크린샷 찍어서 계속 공유를 하는 건데, 트위터는 자기네 컨텐츠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퍼지고 있으니까 너네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위터 너가 인스타그램을 좀
뭐라고 해라라고 이제 트윗을 날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트위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에서 이 빨간 박스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샷 오브 트위치라고, 이게 약간 조크 같은 건데 콜 아웃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을 하는 것도 돼가지고 그 트위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크한 건데, 아무튼 이 왼쪽은 트위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실제로 트위터라고 하는 플랫폼이 오른쪽에 있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하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이죠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뭐 맨 마지막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식의 트위터 컨텐츠를 인스타그램 다시 리포스팅 하는 것도 그렇고, 혹은 틱톡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리포스팅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크로스 플랫폼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2020년에는 이게 좀 더 강해질 것 같은 게,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컨텐츠를 내 계정에 리포스팅 하는 거를 좀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계정 정지나 계정 제재가 심해져서 다른 플랫폼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넣는 거를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두 번째 크로스 플랫폼 컨텐츠 리포스팅이 좀 많이 트렌드를 탈 거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트렌드는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는 뭐 새로운 게 아닌데, 그 해시태그가 왜 중요해지냐,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는데,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면 이런 식의 계정 인사이트 페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명한테 노출이 되고 몇 명한테 도달이 되고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인사이트 페이지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특이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해시태그별 임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계정한테 지금 롤아웃 된 게 아니고 일부 계정한테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 해시태그를 통한 노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이 부분을 그 많은 계정들로 다 롤아웃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시태그를 써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실제로 노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향후 포스트에서도 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아마 제 아마존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구글 SEO에서 하는 것처럼 롱테일 키워드, 여기서는 롱테일 해시태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2월 10일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10일인데 10일부터 한국에 있는 많은 인스타그램 사용자 혹은 이제 대행사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툴이 2월 10일부터 이제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 있는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 있는 툴은 이 한글 부분이 좀 약해요.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한글로 된 해시태그 툴을 좀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은 끝났는데 그 제가 웹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제가 직접 만들기로 해서 이게 툴 자체는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 공개하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있는데, 2월 10일에 이제 저도 사용하고 있던 툴이 이제 끝난다고 일몰된다고 하니까 빨리 좀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빨리 맞춰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렌드는 그 인플루언서 관련된 건데, 그 제가 작년에도 2019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인플루언서가 최소 5만 이상은 돼야
이 인플루언서라고 팔로워가 5만 명 이상은 되는 인플루언서라고 쳐졌었는데 사실은 한 10만 명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짜 팔로워가 워낙 많다 보니, 그리고 인게이지먼트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5만 미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핸들하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이거는 이제 5천 미만이래요. 5천 미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하는, 이게 다른 거보다 인게이지먼트가 나노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5천 명 미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거는 일반인이죠. 그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사이즈인데, 2020년에는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더 많이 광고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가 그 인게이지먼트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이제 좀 많이 푸시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팔로워 수대로 내가 그 돈 주고 하는 포스팅이 그 사람들한테 다 보이길 원해서였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오가닉 도달률을 워낙에 낮춰놨기 때문에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인플루언서 아무리 팔로워가 많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마이크로로 내려갔다 이제 나노까지 내려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1000명, 2000명이신 분들은 5000명까지 금방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 나도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브랜드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로부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상품도 홍보하고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트렌드는 이제 이커머스 부분인데, 아까 전에 그 AR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좀 쇼핑몰 부분을 많이 끼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샤퍼블 포스트나 샤퍼블 스토리나 이런 걸로 상품 판매를 많이 돕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 중인 유저라면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페이팔이랑 같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CEO는 인스타그램이 현재 쇼피파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하나의 판매 채널이 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서 2019년에도 그랬지만 2020년에는 더 큰 푸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뭐 다양한 업체랑 제휴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KG 이니시스니까 아마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론 이제 페이팔을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페이팔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한국에서도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다른 건 한 페이지로 했는데 여기는 이런 걸로 한 게 예전에 한 번씩 말씀드린 거여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섯 번째는 긴 포스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건 진짜로 한번 아예 글로 써가지고 또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냅챗이나 틱톡 같이 지금 인스타그램의 경쟁 앱으로, 스냅챗은 뭐 예전부터 경쟁이었고 인스타그램 많이 따라하기도 했고, 틱톡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됐지만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두 플랫폼이랑 인스타그램이랑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포스트예요. 글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짧은 글을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에 굉장히 이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그 지난번 제가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포스트일수록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5만 이상에서 5만 미만으로, 그 다음에 5천 미만으로 계속해서 인플루언서 그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인게이지먼트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글을 길게 쓰면 쓸수록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브랜드나 쇼핑몰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찾고 있는 게 인게이지먼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장문의 포스트를 올리면 내 계정에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폰서들에게 좀 많이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길게 쓰시는 거를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GTV인데요. IGTV는 제가 한 2009년 초반부터 2019년 초반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IGTV가 뭐 이렇게 큰 저걸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금값이 오를 거다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IGTV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IGTV는 인스타그램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거의 유일한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자회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랑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랑 경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졌어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은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IGTV를 통해서 아직도 유튜브랑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IGTV 쪽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큰 푸시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IGTV가 분명히 큰 푸시가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7가지 트렌드 이외에 약간 트렌드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지난번에 이미 써서 아너러블 멘션을 뺀 건데 그 미임 부분이에요. 그 아마 지난주인가에 한번 신문에서도 밈 컬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SNS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밈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큰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크게 되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하나의 큰 무브먼트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사용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거보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 인스타그램 내에서 리포스팅을 하면 제재나 이런 게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이런 밈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이게 뭐 특정 영화의 사진을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밈 자체는 뭔가 약간 패러디나 그 풍자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작권을 그 주장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거는 좀 약간 오케이 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 제재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예전에 트위터에서도 이런 밈 컬처 굉장히 성행했었고 또 뭐 있지, 레딧에서도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저작권에 위배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밈을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큰 트렌드 2020년에 발생하는 큰 트렌드는 아니고 예전부터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던 거여서 이제 8번으로 넣은 게 아니라 아너러블 멘션에 한번 포함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위에 있는 트렌드가 제가 맞던 틀리던 그런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사용은 늘어날 거예요. 그 과거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거는 뭐 모든 플랫폼이 그 성숙기로 접어들면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뎌지겠죠. 하지만 사용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터로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리 트렌드를 알고 계시면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다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주목해야 될 인스타그램 트렌드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